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0선 위에서 출발했지만 차익 매물이 꾸준하게 출회되면서 결국 상승폭을 줄여서 소폭 올라 1929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결국 1% 정도 하락하면서 490포인트에 마무리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 이번 한 주간 주간 단위로 본다면 4.6%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떠한 관심 종목을 내놓았는지 와글와글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에서는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됩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첫 번째 순서죠.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농후바이오는 국내 최대 채소종자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약 2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98년에 흥농종묘, 중앙종묘 등 이러한 종목, 이러한 기업들과 경쟁을 했지만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23%까지 확대된 상황인데요. 2010년 7월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농업법인으로 이 기업이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이제 법인세가 감소되는 효과인데요. 특히 이 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100% 법인세 면제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농후바이오는 중국에 진출한 지가 벌써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무종자 시장의 70%를 지금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곧 생산력 증대로 요구가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또 교배종 사용량 증가로 직결돼서 농후바이오의 결국에는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2004년 수출 비중이 11%였는데요. 2009년에는 23.4%까지 확대됐고 지금도 연평균 1-20%의 수출 비중 확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진입장벽을 장점으로 들 수 있는데 종자 시장은 R&D에서 제품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8년에서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쉽게 이 시장에 일반 기업들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현재 PBR이 1.5배인데 ROE가 약 18% 나오면서 이런 ROE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입니다. 바이오주들이나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순환매적으로 이제 한번 타이밍을 또 잡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수급적인 개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만두 같은 경우는 매출이 다각하겠죠. 국내 현대 기아차에만 매출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자동차, 폭스바겐이라든지 니산, 또는 이제 GM 같은 지금 큰 회사들에 대해서도 매출 다각화가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시공텍 같은 게 어떤 종목이냐면 전시물의 기획 그리고 설계, 영상 제작 등을 영위하는 어떤 전시문화 사업 전문 업체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테마적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박근혜 테마적으로 좀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출산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노인복지 테마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박근혜 그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전에 서울 경기 수도권 공원화에 대한 어떤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이 시공테크가 박근혜 테마적으로 분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테마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은 바로 그 화면으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 언급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화면에 제가 원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61선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5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 61선을 지켜주다가 이렇게 이탈하고 난 뒤에 저항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을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60일선을 돌파해주면서 어쨌든 거래량이 증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돌파해주는 흐름 속에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과 위에 있는 241선과 121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본다면은 3,000원에 대한 다시 한번 하반경성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CR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만나봤었던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농우바이오 들고 오셨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를 위한 종목이다 하셨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23%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는 점 고무적이라고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단기가 15,000원, 중장기는 18,000원 정도로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의 종목 차바이오엔입니다. 줄기세포주가 조금 강세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눌림목 구간을 매수의 반등 포인트로 잡아보자 하셨습니다. 오늘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제시하신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였는데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주셨고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만도 들고 오셨습니다. 한미 FTA 비준 통과 기대감 아직 유효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도 오늘은 4% 정도 밀리다가 한 약보합 정도로 낙폭은 줄여서 마무리됐습니다. 목표가는 21만 5천원으로 주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시공테크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하루 움직임은 매수가 부근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김민규 차장의 새 종목 만나봅니다. 중동 인프라 기대로 건설주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각각 목표가를 1차와 2차로 나눠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중국이 긴축정책 완화 방안이 시사되면서 중국 관련 화학주로 한화케미칼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 역시 1차가 34,000원, 2차가 4만원으로 1차와 2차로 나눠주셨으니까요. 두 개 모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참고하시되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본인의 판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관심 종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9,500원, 15만 원대 바로 앞두고 이제 주가가 밀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인 한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현재 가격대 10만 원 정도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PER 수준이 7배, PBR 수준은 한 0.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역시 상당히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9만 원 정도 아래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오늘 일부 분할 매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추세적인 좀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이제 막 1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막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면은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서 특히나 철강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1분기나 2분기가 실적이 더 좋은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에 대해서 한 1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는 또 역시 기술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고점 대비 좀 밀리는 것처럼 121선 라인 있는 11만 5천 원 정도에서 올해 만약에 연말까지 그 정도 상승을 한다면 조금은 비중을 줄여줄 필요가 있겠지만 내년까지 놓고 살펴본다면 현대제철은 충분히 내년 상반기 또다시 내년 4월 달 정도가 된다면 15만 원대의 전고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분들이라면 또 그분들이 7만 원대까지도 손절을 하지 않고 버텼다면은 지금 분명 그때보다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 15만 원 정도를 노려봐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인데 네. 아까 저희가 풍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풍력과 태양광과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지금 세계 전력 발전에서 차지하는 양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개발하는 양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생활 속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건 2차 전지예요. 이미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2차 전지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서 커질 걸 예상하는 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만약 생기게 되면 휴대폰에 있는 조그만 배터리라는 상대도 안 되는 크기로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대당.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2차 전지의 흐름이 심상치는 않거든요. 지금 후성의 모습을 보시거나 제가 갖고 온 코스모 화학의 모습을 보시거나 에코프로, 리캠 보시면 지금 밑바닥에서 전부
한 2개월 동안의 하락 추세를 되돌리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태양광과 풍력이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 2차 전지가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에서 가장 주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분명히 매기가 쏠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황산 코발트라는 물질을 계속해서 전량 수입만 했는데 이제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체 생산을 하면 수입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아지겠죠.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영업이익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영업이익률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돌려 세웠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성장성이 좀 있어서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내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광고 단가 상승에 따른 그 방송 광고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요. 종편 채널 개국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그 상위 프로그램 공급자 광고 단가가 상승하면서 광고 매출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청률 탑 3의 그 프로그램 자체도 전체적으로 방송 단가가 시장파 광고 단가 수준보다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종편 채널이 새로운 광고 단가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방송 제작 역량 강화에 따른 부가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데 뭐 슈퍼스타 K라든가 환상인 바이러스 이런 그 동사가 지상파 이상의 그 제작 역량을 갖추면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한 건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미디어 부채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4분기 방송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스페셜 포스트가 동사가 이제 유료화가 시작되면서 이 서든어택의 매출 감소분을 좀 만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 내년도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대비해서 실적 밸류에이션 PER 15배 적용해서 53,000원대 좀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단기적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손자병법 관심 종목 VCR로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투자증권의 노선호 전문가 현대제철 오늘 추천하셨는데요. 어제 9%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1%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매수가 위에서 출발했었죠. 목표가는 11만 5천 원으로 주셨고요. 신일섭 전문가는 코스모화학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교보증권 강정원 부장 CJ ENM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3% 정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으로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여러분 본인의 현명한 투자, 판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은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장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의 김진홍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장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장 오늘을 조금 아쉬웠다는 표현 쓰셨는데요. 오늘도 전일 대비해서 0.39% 정도 상승했던 흐름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나 미국, 중국 대외 악재가 모두 해결해주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초반 IT 섹터를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는 건설, 조선, 화학, 기계, 철강 할 것 없이 모두 이제 순환매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 순환매 돌면서 시장을 상승시켜 주었고요. 오늘 이제 순환매 거의 막바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증권주들까지 급등해주면서 상승해주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초반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아쉽다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1900대 굉장히 강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제 다음 주쯤에는 조정이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이번 한 주간 흐름 좋았고 마무리도 저 나름대로는 좀 괜찮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만큼이면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다음 주가 더 중요하겠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많이 좀 암울했었죠. 네, 호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굉장히 상승을 잘 해주었던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1700대 지수였는데요. 오늘 1950, 오늘 고가가 1963포인트까지 올라왔었네요. 1900대 중반까지 올라와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호재에만 너무 민감했는데 이제는 악재에, 작은 악재에도 좀 민감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의 빌미로서 좀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장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까 순환매 차원에서 증권주까지 한 바퀴 다 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T 섹터는 초반에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IT 섹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부터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아마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서는 IT 섹터 바닥 잡고 이제 주 후반에 좀 상승해주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그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이제 지수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는데요. 시장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1900대 라인까지 올라온 지금에서 목표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다음 주에 도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폭이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지수 연동 상품보다는 이제 종목별 대응이 조금 더 중요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 추가로 매수하셨고요. 평화전공, 멜파스, 성우화이트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한라건설, 강원레드, 두산 세 종목 담겨 있고요. 전략 또한 수정된 건 없습니다. 네,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KB국민 OCI 새롭게 편입하셨네요.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하이닉스, 모두투어, 기아차, SFA, 효성까지 5종목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신은경 실장이고요. 시즌, 제네, 게임빌, 삼영화학까지 4종목입니다.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OCI, SO1, KP케미칼까지 3종목 새롭게 편입하셨고요. 서부 T&D는 매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정영훈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라건설이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한라건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5,000원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라라는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산이랑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두산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로 15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15만 원 이상을 좀 갔었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8,000원 정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또 내년 3월에 영업장 확장과 그 테이블 증설 수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가 봐야겠죠? 신나는 음악 주세요. 자, 오늘 소나무칠님 또 놀러오셨어요. 김권민님도 놀러오셨고 은성파파님도 놀러오셨는데요. 글도 남겨주셨네요. 오랜만에 주말을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티비 덕분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내일은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필명 걱정하지마 님께서는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음 주를 어떻게 기다리죠? 얼른 월요일이 왔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솔직하지 못한 글 아주 재밌었습니다. 걱정하지마님 살펴봤고요. 10월 이야기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삐약현영님께서 저의 소원은 할로윈데이 때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겁니다. 이루어질까요? 하셨는데요. 와그라그 게시판에 이렇게 글 올려주셨으니까 아마 꼭 이루어질 겁니다.
힘내시라고요. 저희가 10월 이야기 이벤트 참여하신 삐약현 형님 그리고 앞서 글 써주신 두 분께 총 세 분께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벤트 바로 코스피 마감 지수 맞히기 이벤트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1929.4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은 필명 나나진 님인데요. 저희가 약속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을 봤는데요. 주말에도 언제나 와그라그 게시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심심하실 때마다 와그라그 게시판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게시판 점검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는요, 조금 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곳곳에 단풍이 또 제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단풍 구경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